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요. 자기 이해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앞으로 심리용어를 비롯해서 자기 개발을 위한 책 등을 통해 자기 이해의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꾸며나갈 거예요. 자기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기 이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몇 가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 이러면서 나 원래 성격이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한다든가 근데 이제 그것이 자기 이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또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나 뭐 성인기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만 나는 정말 나를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가끔 그래요. 어쩔 땐 내가 잘 이해가 가는데 어쩔 땐 내가 왜 이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널뛰는지 모르겠어. 감정을 추스르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여다 볼 거예요. 이런 자기 이해 중에는 몇 가지 잘못 알려진 자기 이해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서은 씨가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볼게요. 자기 이해는 평생 변하지 않는 거죠? 자기 이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해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그에 따라 자기에 대한 이해도 변화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영희 씨 질문해 주세요. 자기애는 자기애라고 생각해요. 네, 말씀이 빠르셔서 자기 이해를 자기애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들리셨어요. 근데 질문이 이거겠죠? 자기 이해는 자기애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기애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관적인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이해는 주관적인 이해뿐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이해와 인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성빈 씨가 질문이 있대요. 말씀해 보세요. 자기 이해는 자기 판단과 같은 건가요? 일단은 답을 해드리면 아니에요. 우선 자기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판단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을 의미하지만 자기 이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인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정 씨가 질문이 있대요. 자, 들어볼게요. 자기 이해는 자기 분석과 같은 거죠? 네, 민정 씨. 자기 분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기 분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탐구와 분석을 의미해요. 그런데 자기 이해는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순자 씨가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볼게요. 자기 이해는 자기중심적인 거죠? 네, 순자 씨 말씀 잘 들었어요. 자기중심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해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네, 제가 간단하게 지금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인식하고 올바른 자기 이해를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이해가 왜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자기 이해가 무엇인지 저희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자기 이해는 왜 필요한가?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내 자신이 성장과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언제 이 자기 이해와 맞닥뜨리냐면 대학 원서 쓸 때, 진로나 직업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물론 이제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가치관에 따라서도 선택을 하는데, 자기 이해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자기 진로나 자기 그 미래의 목표 이런 걸 좀 설정을 하고 그 길을 걷겠죠. 그래서 자기 이해는 전반적인 개인의 삶에 아주 다양한 이유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이해란 무엇인가? 이제 6가지의 큰 틀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자기 감정 조절이에요. 이것을 이제 감정 조절 능력 또는 정서지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더 나은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입니다. 자신의 가치나 목표, 선호도를 이해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죠. 세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소통 능력이 향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나 스트레스 받았어, 또는 스트레스가 나를 망쳤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어,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는 방법,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껴주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 성장이에요. 자기 개발과 성장을 한다는 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이에요. 좀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데 우선 먼저 생각돼야 될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6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그러면 자기 이해는 어떻게 기르는 건지, 자기 이해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자기 관찰이에요. 자기 관찰은 나의 감정, 또 내가 하는 생각, 나의 행동,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그것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기 쓰는 거, 또는 명상, 또는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 무엇을 얻을까요? 또는 어떤 걸 알게 될까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패턴과 행동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말하자면 가까운 친구, 가족, 또는 심리상담사,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검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심리검사도 있지만 성격검사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검사들도 있어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이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자기 이해에 대한 방법으로 네 번째는 자기 성장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서, 글쓰기, 우리 많이 들었죠?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표현은 자기 이해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술이나 음악, 춤, 글쓰기 등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이해를 위한 방법 5가지를 크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이해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자기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자기 이해 방법 5가지를 살펴봤어요.